본인 말로는 그 석사 과정은 되게 힘들었다. 암흑기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부터 PDF도 같이 보내줘. 아, 알겠습니다. 사실 더 오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실 무슨 그때 했던 거에도 안 되다가 바꿔야지 했다가 까먹어가지고. 야 포스트잇 써서 미래 반영인 거지? 과거입니다, 과거. 우리 과거는 항상 미래에 반영된다. 그때만 너무 많고 저희 IBS 기초가 폰이라 방해로 할수 전통 소리는 여기 그 연두 단 소속이었어요. 한국에 있나? 네, 포항공대 거기 있어가지고. 아 이거 해봐요. 아니 아시죠?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논문을 읽어봤는데 솔직히 막 정확하게 다 이해했다 이건 아니고 제가 공부했던 자료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또 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Fractional Quantum Anomalous Hall Effect in Multilayer Graphing이라는 논문입니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기본적인 홀 이펙트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자기장이 걸려있는 평면 플레인에서 X축 방향으로 전자가 이동할 때 로렌츠 힘을 받아 이제 사이클로이드 운동을 전자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자가 그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홀 전압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고전적인 효과고, 그래서 좀 더 일렉트릭 필드와 프랙션 텀까지 추가해서 뉴턴 웨이브 그 모션 이퀘이션을 쓰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퀘이션을 풀어서 답을 해를 구하면 RXY랑 RXA 즉 이제 컨덕티비티랑 레시스티비티가 텐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롱기튜디널 리액턴스랑 트랜스버스 리액턴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지금까지가 이제 클래시컬한 홀 이펙트였다면 다음에 이제 퀀텀 홀 이펙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퀀텀 홀 이펙트는 자기장이 매우 강한 조건 그리고 극저음인 영역대에서 일어나는데 크게 인테저 퀀텀 홀 이펙트와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인테저 퀀텀 홀 이펙트는 다음과 같이 이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리시스티비티가 이 V처럼 생긴 이게 필링 팩터거든요. 이 필링 팩터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는 나타나는데 이때 이 필링 팩터가 정수인 경우를 인테저 퀀텀 홀 이펙트라고 하고 이 필링 팩터가 분수인 경우에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피겨 3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특정 필링 팩터에서 트랜스버스 리시스티비티가 양자화되고 이 양자화될 때 롱기튜디널 리시스티비티 RXX가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에서도 특정 예를 들어 2분의
2분의 3분의 2 여기서 그홀 Rxy가 퀀타이즈 되고 양자가 되고 RxX가 이제 감소가 발생해서 0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퀀텀 프리펙트는 RxY가 이제 퀀타이즈 되고 RxX가 감소돼서 0에 수렴하는 그런 포인트가 존재하는 것이 퀀텀 프리펙트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그런 축이 이제 저게 그 걸어주는 자기장이고 네 맞습니다. 세로 축이 저항인데 저게 저항이 뭔 뜻인지 혹시 저항이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RxY랑 RxX가 저항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있는 이 라인 있죠? 이게 RxY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트랜지션 될 때는 이렇게 피크가 나타나긴 하는데 여기 밑에 부분 있죠? 진동하는 듯한 부분이 RxX 이해될 수 있을까요? 전자기학을 안 배워가지고 아직 그래서 전자들이 그 텐션 될때 어떻게 움직이는 이 트랜지션 될 때요? 정확히 어떻게 움직인다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RxY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VY가 저희가 X축으로 전류를 걸어주잖아요. 근데 VY가 이제 그 전자들이 로렌츠 폴스를 받아가지고 한쪽에 몰리게 되잖아요. 그거에 의해 생성된 전압이거든요. 그거에 의해 생성된 전압으로 이제 IX 이제 전류가 흐르는 이 B를 나타내는 게 RxY고요. 그리고 그냥 이거는 원래 알고 계시던 걸어준 방향으로 흐르려는 저항을 나타내는 XX. 이 두 의미인데 어쨌든 퀀텀 허리팩트에서는 이제 원래는 그냥 선형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장을 바꾸어 갈수록 이제 RxY가 특정한 값으로 퀀타이즈 되는 것을 확인하고 RxX가 이제 거의 0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는 게 퀀텀 허리팩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Y가 실제로 Y축 그 양쪽 끝에 전화 실제로 쌓이는 이 Y 값이 뭐예요? 클래시컬 허리팩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쌓여가지고 그 로렌츠 폴스를 상쇄시킬 만큼 쌓여서 거기서 전기장을 걸어줘가지고 전기장이 생성이 돼서 이제 쌓인 후에는 그냥 전자가 직선으로만 X축으로만 움직여요. 전 그림을 그리고 뺑글뺑글 도니까 사이클로이드 운동을 하니까 쌓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무한한 평면은 2차 그냥 무한한 평면이라면 사이클로이드 운동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허리팩트 실험할 때는 그래서 조금 폭이 짧은 경우를 상정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허리팩트를 생각하면 표면에 저희가 흐르잖아요. 클래식까지 흐르나? 그죠?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표면을 따라서 저희가 표면에 따라서 퍼펙트 안 흐르나? 그러면 한 생각하는 것 같고 한번 더 사는 저 네모난 평면 Y축 때문에 네. 그 위에 변에 전화가 쌓인 그쪽에 전화가 쌓인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사이클로이드는 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벽면에서 똑같이 하게 돼요. 전류 그러잖아요.
엣지 스테이트처럼 말씀하셨나요? 예, 그게 이제 퀀텀 허리 벡트라고. 클래식한 단어를 원래 아는. 클래식에는 그냥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퀀텀 허리 벡트가 됐을 때 그렇게 엣지 스테이트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퀀텀 폴스 이펙트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게 정수고 분수고 이 필름 팩터가 정수다 분수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필름 팩터가 뭔지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란다우 레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란다우 레벨은 이제 자기장이 있는 계에서의 해밀토니안이 다음과 같이 써지게 됩니다. 여기 뒤에 자기장을 고려한 텀이 하나 더 붙었죠.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이 파이가 이렇게 p 플러스 2a라고 두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 벡터 파테이션을 잡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생성 오퍼레이터와 소멸자 오퍼레이터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나타내면 하모니 오실레이터에서와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돼서 이런 식으로 n 플러스 2분의 1만큼의 간격을 가진 레벨이 에너지 아이젠 밸류가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름 팩터는 몇 번째 레벨까지 전자가 채워졌냐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테저 퀀텀 허니 팩트를 한번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본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직접 다 한 건 아니어서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IX 방향의 전류는 0이 되고 IY 방향이 전류가 이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컨덕티비티, 리시스티비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리시스티비티랑 컨덕티비티는 서로 그 역행렬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같이 퀀타이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퀀타이즈가 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테저 퀀텀 허리 팩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벌크고 엣지에서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내부가 벌크라는 게 IX가 0이 되므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X가 0인 게 뒤에서 엣지 스테이트를 설명을 이런 식으로 엣지 스테이트가 내부는 벌크는 인슐레이터처럼 동작을 하고, 그리고 여기 가장자리에서는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벌크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 IX가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Y의 값이 있는 이유는 이 부분은 저도 막 정확히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사이클로이드 운동을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하는 게 사이클로이드 운동을 해가지고 전자들이 이렇게 도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원을 그래서 돌다 보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이 다 이쪽 한쪽 방향으로 흐르려고 하게 돼서 엣지 스테이트가 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수학적으로는 이 부분은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X랑 Y입니다. 네, X랑.
그래서 IX, IY로 구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오메 법칙을 사용해서 컨덕티비티를 구하고 여기서 역행렬을 취해서 이제 리시스티비티를 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공식이 나온다. 이걸 이건 x만 있는데 j는 y만 있는데 이는 네. x 성분만 있는데 j는 y 성분만 있는데 좀 의외야. 아 왜 이렇게 되냐는 말씀이시죠? 전자계열에서는 아주 호수들에서는 그냥 j는 시그마 이타고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었잖아. 네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나오는 아 네. 속도를 이게 퀀텀 홀 이펙트가 이래 가지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는 이제 벌크처럼 행동해가지고 x축으로 이제 전기장을 걸어줘도 저력테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x축 방향으로 이제 컨덕티 그 전류가 J가 0이 되는데 이젠 엣지 스테이트가 그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부에서 사이클로이드 운동을 하니까 이 가장자리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저는 IY가 발생해서 J도 Y축 방향만 남았다. 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 네. 그러니까 IY는 전하량의 무의 시그마 K의 비근 E 식 E가 어떻게 튀어나와요? 이요? 네. 라지 E 맨 오른쪽 거기 맨 오른쪽 맨 오른쪽에 i만 있는데 아 여기 벌써. 라지 E가 어떻게 튀어나와요? 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 페이지 보여주시고 X랑 해봐요. 근데 A가 파이 한번 쭉 풀어서 줬어요. 실패요. 파이 벡터를 아무리 오실레이트니까 금방 시간 유추. 파이를 X 성분이랑 Y 성분 따로 뒤집어. PX가 마이너스 I 하방하고 나머지 X라는 거. 어떻다 혹시 성분별 하나씩 적어주실 수 있어요? 예. 이가
아이디어 스테이트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사이렌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의 아이디어 펑션 어떻게 생겼는지 안 봐가지고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신 거죠? 이거 푸는 거. 네. 그래서 저기 그 예조 I와 A에서 나온 예조 그게 B분이 일어나는 거지. K에 대해서 다 같은 값을 주기 때문에 N에 상관없이 난다우 레벨 그 레벨에 있는 난다우 레벨이 그 모멘텀 K와 상관없이 다 같은 레벨을 가지고 그 레벨에 있는 애들은 네네. 그러니까 n과 상관없는 어떤 무한한 B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고 그게 누계만큼 곱하기 누 네네. 누는 그냥 곱해주고. 난다우 레벨을 한번 좀 풀어보는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네. P는 2 더하기 이퓨전 A 이게 좀 모멘텀이랑 포지션 같은 모멘텀이랑. 거 P가 모멘텀이고 A가 포지션이고 네, P가 모멘텀이고 A가 벡터 포텐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걸 파이로 치환하는데 파이가 특별히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불리는 이름은 그냥 편의상도 있고 그래서 네, 제너레이션 모멘텀. 제너럴에서 보면서 해밀턴 가상수를 좀 있어요. 근데 고전약간의 다른가 P가 모멘텀 오퍼레이터가 P랑 P 제곱을 하면 X, Y랑 P, 파이 Y랑 파이 X가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있어서 고전약간의 다르게 2분의 1이 추월이 튀어나와요. 그걸 난다우 레벨은 여기다 추에서 풀겠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베리페이지가 좀 뜬금없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베리페이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양자 시스템에서 폐 곡선을 그리면서 천천히 달라지는 파라미터 그 폐 곡선을 따라 이제 특정 파라미터를 접근했을 때 나오는 위상값으로 다음과 같이 여기서 이 식에서 그러니까 그 파동 함수의 이제 위상이죠. i의 감마 nt라고 적힌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세타 n은 이제 타임 이볼루션 했을 때 나타나는 시간에 의존하는 값이고 이 베리 페이즈는 이제 공면을 따라갔을 때 그 기하학적인 위치에 의존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좀 예시까지는 아니고 비슷한 현상을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긴 AB 이펙트라고 두 슬리드에서 전자를 쏩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는 이제 자기장이 걸려 있어요. 여기 자기장이 근데 이 두 전자는 이 자기장이 있는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자기장이 있으므로 이 자기장 주변에는 벡터 포텐셜 A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 벡터 포텐셜이 있는 자리를 두 전자가 지나갔을 때 여기에 있는 베리 페이즈 텀이 파동함수의 베리 페이즈 텀이 달라지게 돼서
간섭 무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간적인 경로에 의존했을 때 달라지는 페이지를 베리 페이지라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게 아닌가요? 하나를 쓰는 제가 그냥 두 개로 왔는데 하나를 쓰는 하나로 하나로 썼는데 그냥 이중수에서 통과하니까 양쪽에 중첩된 상태로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로 쏘는데 간섭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 이중수일 필요도 없는데 그냥 전자 하나를 딱 쏴요. 얘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만 쏘면 만약 지금 벡터 포텐셜 A가 지금 반시계 방향 두고 있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위로 간 친구는 A 벡터가 음수로 켜져야 돼요. 음수로 느껴지죠. 지나가는. 네. 그리고 아래의 경우는 A 벡터와 양수 같은 방향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 위로 간 친구는 페이즈 위로 간 친구는 벡터 포텐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페이즈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여서 그 차이가 발생해요. 그래서 위로 간 거랑 아래로 간 거에 대한 차이로 베리 페이즈 아웃봄 페이즈를 결정하고 그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우리 써봐야 되는 것 같은데 위로 간 것도 존재하고 아래로 간 것도 존재해서 실제로 저 페이즈 때문에 가슴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이중실이 됐으면 애초에 간섭 무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그래서 사실 이중수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두 개로 쐈을 때도 간섭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두 개를 써도 가슴이 일어나는데 하나로 써도 상관없어. 여러 번 썼을 때 아마 그 페이지 때문에 조금 간섭문이 움직일 거예요. 원래 간섭문이 말고 좀 바뀌어서 좀 나타나는 거. 바뀌어서 나타나요. 네, 그렇죠. 실제로 경로 차가 발생하는 자기장 인터랙션이 아니야. 벡터 포텐셜 때문에 자기장 암호 역할 하잖아. 자기장은 전자의 암호 역할 하잖아. 자기 이거 움직.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을 안 해도 하잖아. 운동을 방해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페이즈만 변하는 건데 벡터 포텐셜에 대해서 벡터 포텐셜의 경로적 분을 쳐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페이즈가 그게 참 웃겨. 자기장은 아무나 역할을 그래서 왜 지오메트리 페이즈라고 하냐면 전자가 느끼는 공간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벡터 포텐셜은 게이지 시메트리가 있어서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쿼텀 지오메트리라는 이론에서는 저 자기장이 있는 상황을 공간이 원래는 원통형이었는데 꼭갈콘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꼭갈콘 밑을 이렇게 돌면 페이지가 오는데 그게 약간 들리게 돼서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원래 자리로 돌아오자니까 꼭갈콘을 펼쳐놓고 단면을 펼쳐놓고 직선을 그었을 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퀀텀 지오메트리에서 그건 저도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수학적으로 이거에 대한 되게 이론적인 수학적 컨포멀 필드 theory고 아무튼 사실 되게 어려운 이해도 안 되고 어려운 개념이고 원리적으로도 사실 되게 어려운 설명인데 그나마 저 아람포 임팩트가 직관적이었어요. 아람포 임팩트가 두 번째로 되게 간단한 모델인 게 그냥 도선을 이렇게 세워놔요. 도선을 이렇게 세워놓고 전자를 도선에 써요. 그래도 아람포 홈페이지가 생깁니다. 자기나. 이 전자는 도선 쪽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돌아서 근데 이게 반반 중첩이 돼요. 왼쪽 가나 오른쪽 가나.
그럼 뭐가 필드 그럼 아까처럼 저기 한쪽은 자기장 벡터 포텐셜의 반대 방향, 하나는 벡터 포텐셜 같은 방향. 그래서 그게 페이지가 생겨. 그래서 포텐셜에 의해서 이게 생성된다는 게 벡터 포텐셜. 신기했습니다. 아, 스크린상이 어디? 사이에 TNT. 아 여기 티어? 네. 네. 이거는 근데 시간인 것 같긴 한데 가져왔는데 페이지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연이면 또 안 되죠. 연이면 그냥 확률로가 대리 페이지가 있든 없든 똑같이 나와요. 공간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n이 있으니까 에너지마다 다 다를 거고. 근데 원래 일반적인 전자는 여러 가지 중첩 상태를 가지는 사실 저 사이 아직 그 사이에는 이게 후비되지 그 벨페이지가 없다면 그냥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중첩 상태가 중첩된 확률 분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예측이 가는데 그거랑 다르게 베리페이지가 또 추가가 돼서 확률 분포가 바뀔 수 있죠. 왜냐면 그 사이 n이 하나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설명이 없고 실제 전자는 여러 개 아이겐 스테이트 중첩 상태니까 저거의 전태값 제곱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좀 의미 있는 거죠. 오늘 안 풀어봤지? 벨키스 11챕터면 되겠어. 근데 그거 한번 보긴 했어요. 형 보내주신 아, 네. 그 인피니트 웰에서 예제 나와서. 근데 거기도 딱 그냥 이 정도씩 나오고 더 설명. 그냥 그리고 끝나가지고 란다우 레벨 푸는 거 있어요. 란다우 레벨이요? 란다우 레벨은 제가 다른 교재에서 봤는데 3챕터에서 아 푸나요? 그리피스에서 4챕터에서 비슷해. 다 읽진 않았어. 란다우 레벨이 근데 막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냥 남자에서 좀 봐야지. 푸는 거. 수업에서 한 번 더 봤다고 하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 넘버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이 베리 페이지에서 파생을 했어요. 천 넘버는 이제 에너지 밴드에서 그러니까 베리 페이지가 그 공간적인 경로에 따라 달라지는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 넘버는 이제 에너지 밴드에서 K 스페이스에서 선적분을 한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 넘버는 불일정한 존을 따라서 그 존에 따라 선적분을 폐곡선을 선적분해서 나온 값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베리 페이지라고 적힌 텀 보이시죠? 베리 커넥션을 이제 그 불리니한 존을 따라서 폐곡선을 따라 접근한 게 이제 베리 페이지인데 이제 물리적으로 한 바퀴 돌아와서 똑같은 k 값을 가지게 되면 페이지가 차이가 나면 안 되고 원래 페이지랑 똑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베리 페이지가 2파이 곱하기 정수배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때 나오는 정수를 이제 천 넘버라고 따라서 천 넘버는 항상 정수해야 되고 각각의 이런 레벨 밴드마다 하나의 천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의 수식은 이게 베리 커넥션 여기 나온 이 A가 여기 A가 되고 그 다음에 베리 커버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천 넘버거든. 이게 스토크스 티어럼 쓰면 이 베리 페이지식과 이 베리 커버처를
면적 분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란다우 레벨에서 이 각각의 이 레벨들이 첫 넘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페르미 준위가 이렇게 된다면 세 개의 란다우 레벨이 차지가 되었으므로 각각의 밴드마다의 이제 첫 넘버를 더해서 토탈 첫 넘버는 이제 3이 되게 됩니다. 이 토탈 첫 넘버가 이제 그 어떤 물질의 토폴로지컬한 특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커넥션의 의미를 좀 커넥션. 저도 근데 이걸 모르겠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그냥 보기에는 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벡터 포텐셜처럼 뭔가 그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K는 차원에 상관없어요.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대부분 2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적분 할 때는 1차원이고 면적분 할 때 2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K의 차원이라는 게 K 벡터의 차원 1차원은 안 되겠죠. K X 벡터가 있으면 클로즈드 루프를 못 그리죠. 그 루프를 그릴 때 차원이요? 네. 모르겠어요. K가 복소수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그러면 그 복소수 안에서 클로즈드 루프를 그릴 수 있는데 사실 저 클로즈드 루프 적분도 복소수 적분이고 정수로 떨어진다라는 게 복소수로 딱 클로즈드 루프 잡고 하면은 저 베리 커넥션에 연결된 2파이 i가 곱해지면서 그 뭐냐 호실 이만 적분 하잖아요. 호실 적분 하잖아요. 복소수에서 수렴을 말해서 이걸 안 들었어가지고. 그거랑 맞아 떨어지는데 그래서 정사는 한번 끌어들이고 있는 저는 네, 2차원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넘버가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컬한 특징을 가진 이런 물질과 그냥 일반적인 올리노리한 물질을 경계면에서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의 벌크에서는 인슐레이팅 스테이트가 나타나고 이 엣지는 이제 전도성 스테이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엣지 스테이트는 이제 카이랄 엣지 저희가 다른 폴리팩트에서는 카이랄 엣지 스테이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전자가 흐를 수 있는 스테이트예요. 이때 이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채널의 개수를 이제 첫 넘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식에서도 컨덕티비티가 이런 식으로 필링 팩터와 비례하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란다우 레벨에서는 일반적으로 각각의 레벨이 첫 넘버가 1씩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필링 팩터와
이제 토탈 첫 넘버 수가 아예 같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필링 팩터가 몇 개의 란다우 레벨을 채웠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각각의 란다우 레벨이 이제 첫 넘버가 1이기 때문에 그걸 다 더하면 어차피 채운 란다우 레벨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필링 팩터가 토탈 첫 넘버 수와 같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벌크는 인슐레이팅 스테이트이기 때문에 x축 방향, xx 방향의 컨덕티비티는 0이 되게 됩니다. 팩트의 차원이 차원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넘버여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발표했던 게 토폴로지컬 인슈레이터였는데 그때는 이제 퀀텀 스핀 홀 인슈레이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헬리칼 엣지 스테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다룰 건 카이랄 엣지 스테이트로 이 엣지 스테이트의 전자가 한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스핀과 상관없이. 근데 헬리칼 엣지 스테이트는 이제 다운 스핀 방향과 업 스핀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인슈레이터에서는 그냥 알고 있는 듯이 그래서 이렇게 갭은 셋 다 존재하는데 이런 식으로 에너지 밴드 구조를 보면 엣지 스테이트 때문에 실처럼 한 가닥으로 컨덕션 밴드와 밸런스 밴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설명드릴 건 이제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인데 이건 아직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프랙셔널이라는 게 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링 팩터가 분수로 나타난다 이런 내용인데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에서는 전자의 인터랙션까지 고려한 모델이어서 이런 식으로 란다우 레벨이 디스퍼션이 생겨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필링 팩터가 분수로 나타날 수 있다. 저도 이게 근데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필링 팩터가 3분의 1이 되면 하나의 전자에 뭐 3개의 매그네틱 플러스 컨텐츠가 같이 움직이는 중입자처럼 해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에서 이제 뭐 애니온이나 이런 좀 새로운 입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3분의 1이라는 거 다시 한번 3분의 1이 어떤 현상을 말하는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하나의 일렉트론에 3개의 그 매그네틱 플러스가 같이 다닌다 라고 정도만 라이트 플러스 컨터가 뭘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란다우 레벨은 자기장을 걸어주는 비례하게 전자 움직 생기는 거. 자기장 컨트롤하는 게 자기장 플러스가 양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근데 원래 그냥 퀀텀 이펙트는 플러스 하나당 또 전자 하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전자 인터랙션 때문에 플러스 하나당 전자 3분의 1개 움직이고 사실 전자 3분의 1개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3분의 1개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3분의 1개는 입자가 아니니까 주입자, 쿼지 파티클 얘기를 하는 거 했던 거고 해석을 할 때는 마그네틱 플러스 쿼터 3개랑 전자 하나가 움직이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전자 3분의 1개가 맞는 거고 M이 왜 항상 홀수인지는 항상 홀수는 아니고 이게 처음으로 나왔던 모델인데 이게 예, 홀수일 때를 설명한 모델입니다. 항상 홀수가 아니라 2분의 5 이것도 돼요. 이거는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맞아요. 저도 도를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게 퀀텀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인데 지금까지는 그냥 퀀텀 홀 이펙트에 대해서 다뤘다면 아노멀러스가 붙어서 자기장이 없는 경우에도 퀀텀 홀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하는 이제 게 퀀텀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입니다. 저희 논문에서 이걸 다루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퀀텀 홀 이펙트부터 먼저 보시면 마그네틱 필드가 타임 리버스 시메트리를 브레이킹해서 퀀텀 홀 이펙트가 발생한다고 수식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보시면 일단 이거는 좀 정성적으로만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퀀텀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에서 트위스트 스트럭처를 그러니까 물질 두 개, 이차원 물질 두 개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붙이면 이제 특정 각도에서 플랫 밴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플랫 밴드는 이제 밴드가 플랫해가지고 하나 에너지에 많은 전자들이 디제너레이트 된 밴드죠. 아까 전 페이지 네. 저 왼쪽 그림이 똑같은 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것도 혹시 몰라서 가져왔는데 이게 그래핀 왼쪽 게 이제 그래핀의 에너지 밴드 모형이고 여기는 이제 그 육각형의 A랑 B 격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를 A랑 B 격자에 다른 원자를 넣었을 때 이제 에너지 밴드 갭이 벌어지는 걸 이제 제가 계산한 모델인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근데 2층 쌓았을 때 각도를 1.05 이렇게 쌓으면 이런 식으로 플랫 밴드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트위스트 밴드. 피라미드 밴드 딱 플랫 밴드. 네, 맞아요. 정확히 페르메 밴드까지 모르겠는데 네, 플랫 밴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각도를 좀 다르게 하면 이런 식으로 플랫 밴드는 아닌 그런 밴드 구조가 형성됩니다. 어쨌든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트위스트 스트럭처에서 이런 식으로 플랫 밴드를 형성할 수 있어가지고 이 플랫 밴드에서 전자들 간의 인터랙션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스폰테니어스한 페르마그네티즘이 발생을 하고 이거를 설명하는 수학적 모델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트위스트 스트럭처. 그러니까 그래핀이 한층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그래핀을 그대로 쌓는 게 아니라 살짝 돌려가지고 밑에 돌려진 그래핀을 쌓는 거예요. 이때 이 돌린 각도가 뭐 아까 1.05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특정한 각도에서 딱 쌓이면 이제 모아레 슈퍼레티스라고 이제 새로운 주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주기로 이제 에너지 밴드를 그리면 이제 플랫 밴드가 나타나는 특정 각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플랫 밴드를 구현할 때 이제 트위스티드 스트럭처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기가 네. 쌓는 높이의 주기인 거야? 아니면 이 XY 플레인의 주기? XY 플레인 주기. 위아래 위 딱 두 개만 바이레이어 구조인 거죠.
네네, 제가 계산한 아까 보여드렸던 랜드는 바이레이어 구조. 아, 그래서 이제 스폰테니어스 페로마그네티즘이 발생을 해서 이제 페로마그네티즘에 의해서 이제 전자들이 스핀 방향 정렬되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이제 타임 리버스 배터리가 브레이킹 됩니다. 그래서 네, 정렬돼서 브레이킹이 됩니다. 따라서 이 마찬가지로 타임 리버스 배터리를 브레이킹했기 때문에 똑같이 퀀텀 홀 이펙트가 발생한다. 이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메인 아이디어는 인테저 그리고 프랙셔널 퀀텀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를 롬보 하이드롤 펜타레이어 그래핀과 HBN 모아라 슈퍼레티스에서 관측을 했다. 그러니까 이 스트럭처에서 퀀텀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를 실험적으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와 이 필링 팩터를 조절을 함으로써 이제 그 페이지 트랜지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면 그 그래파이트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롬보하이드롤 펜타레이어 그래핀이에요. 거기에 이제 HBN을 이제 속도가 0.77도 트위스트 해가지고 붙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붙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1.5 나노미터의 이런 퍼리오드가 간격이 생성이 되고 슈퍼라티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 두 개의 전압원을 사용하냐는 도핑 덴시티와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를 둘 다 조절하기 위해 여기 보시면 이 두 개의 이런 선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절하고 이것도 독립적으로 조절하려면 두 개가 필요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일단 이 리딩 1은 그 퀀텀 아노멀 소리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내용을 이제 논문에서 한 내용이고 발생한 부분이 여기 필링 팩터가 뭐 5분의 2, 5분의 3, 3분의 2,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RXX가 이 점선 라인에서 다 0으로 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깔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RXY는 이제 특정 값으로 퀀타이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RXX가 0에 수렴하고 RXY가 이제 특정 값으로 퀀타이즈 됐기 때문에 이제 퀀텀 홀 이펙트가 발생했다고 보고 저희가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퀀텀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가 발생했다고 실험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좀 그 다음에 이제 온도에 따른 퀀텀 홀 이펙트를 본 건데 일단 이 데이터는 다 필름 팩터가 1일 때, 즉 인테저 퀀텀 아노멀러스 홀 이펙트를 타겟으로 한 데이터인데 이런 식으로 양자가 퀀타이즈가 RXY가 다 퀀타이즈에다가 온도를 점점 올리니까 이런 식으로 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나면서 퀀타이즈가 안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XX도 마찬가지로 특정 온도부터는 0에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0.1켈빈에서 1.66켈빈까지 RXY는 퀀타이즈 됐고 RXX는 매우 작은 값으로 나와 있었지만 2.5켈빈 이후부터는 클리어리하게 퀀타이즈 되지 않았고 RXX가 좀 상대적으로 큰 값을 지녔다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이유가 온도가 올라가면 일렉트론이 익사이트돼서 하이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서 터널 플럭추에이션이 발생하기 때문과 그리고 포논 스캐터링의 증가로 추가적인 저항이 생겼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는 이제
마찬가지로 또 RX, Y랑 RX, X 값이 나타내는 데이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 점선을 따라서 보시면 이 점선을 따라서 갈 때 RXY가 퀀타이즈 되고 RXX는 0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2랑 3이라고 적힌 부분에서 또 똑같이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2랑 3이 이제 첫 넘버를 의미하거든요. 첫 넘버가 이제 올라가면 퀀타이즈 되는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색깔이 조금 연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넘버가 달라질 때도 똑같이 이제 인테저 퀀텀 아노멀 선 이펙트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는 여기서는 이제 RXY가 퀀타이즈되고 RXX가 0인 이런 인테저 퀀텀 아노멀 선 이펙트가 발생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를 매우 크게 하면 다 이제 RXX랑 RXY가 0으로 가고 매우 작게 해도 RXX랑 RXY가 0으로 가고 메탈릭한 스테이트로 전기장을 디스플레이스먼트 필드를 튜닝함으로써 페이즈 트랜지션을 걸 수 있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랙셔널 퀀텀 아노멀 선 이펙트인데 이 C번 그림을 피겨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필링 팩터가 이렇게 분수일 경우에 RXY가 그 플래터를 그리고 퀀타이즈 되고 RXX가 이렇게 DB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특정한 필링 팩터에서 이 대시드 라인을 따라가 보시면 RXX 값이 0에 수렴하고 하기 때문에 6개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각각 해당되는 건데 이 그래프를 보고도 프랙셔널 퀀텀 아노멀 선 이펙트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필링 팩터마다 RXY랑 RXX를 나타내는 건데 각각의 필링 팩터에서 다 이제 퀀타이즈 되고 RXY는 RXX는 0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 트랜지션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는 RXY가 퀀타이즈 되지 않고 리니어한 관계를 그리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필링 팩터가 2분의 1인 컴포짓 페르미 리퀴드 스테이트라고 논문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컴포짓 페르미 CFL이 그냥 퀀텀 홀 이펙트에서도 아까 프랙셔널 퀀텀 홀 이펙트에서도 특정 분수 체험률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2분의 1인 경우인데 이 경우가 조금 특별한 경우여가지고 여기에서도 그 상태가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 자기장이 없을 때도 어느 정도의 실험적 의의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은 그 CFL 상태가 나타난 부분인데 여기서 전기장을 더 세게 걸고 전기장을 더 약하게 걸음으로써 이 부분에서는 이제 RXX랑 RXY가 매우 크므로 인슐레이트한 상태가 나타나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RXX랑 RXY가 매우 작음으로 메탈릭한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을 할 수 있다 하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테저 퀀텀 아노멀 선 이펙트를 실험적으로 확인했고 프랙셔널 퀀텀 아노멀 선 이펙트도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즈 트랜지션이 발생함을 전기장을 튜닝함으로써 페이즈 트랜지션을 일으킬 수 있다 라는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 페이지 트랜지션 되는 도표. C번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중간 퀀텀을 이펙트. 아 이게 퀀텀 홀 이펙트는 아니고
필링 팩터가 2분의 1일 때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플랫하게 나타나서 퀀텀 이펙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리니어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퀀텀 홀 이펙트는 아닌데 근데 저도 CFL을 잘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중간이 CFL 상태. 네 맞습니다. 퀀텀 홀 이펙트라는 CFL이랑 다른 상태여서 네. 질문 사실 이게 여기 있어요. 의문이요. 누구나 안 나와 있어.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뭐 메탈릭한 스테라랑 인슐레이팅한 스테트를 튜닝해서 바꾼다고 하면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많이 신호 쪽에서도 많이 쓸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특정 조건에서만 되는 거라 네, 어떻게 쓰일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까 보면 온도가 1켈빈 그때만 의미가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의미 다음 페이지. 그래서 마지막 줄. The results also provide a platform for further studies on charging, 네. fractionalization, and non-abelian linears in project complexity. 이게 아마 대답일 거예요. 저 차지가 분수화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게 아까 맨 처음에 논문 소개할 때 그 분수화되는 걸 3분의 1 같은 거 어떻게 해석하냐. 전자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3분의 1이라는 게 쿼시 파티클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페르미온도 보존도 아닌 이렇게 중간 어딘가의 상태인데 그 친구들은 그 세컨드 쿼타이제이션 입장에서 페르미온은 마이너스 1, 보존은 1이죠. 그럼 애니온인데 그런 쿼시 파티클 걔네들은 1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복수 스테이지를 가져요. 서로 대칭을 했을 때 그러면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이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거 써줘. AI의 AJ 되고 AI의 스몰 A의 I하고 AJ 되고 하고 빼기 E의 I 파이 그 페이지 쓰듯이 E의 I 파이 예. I 파이 하이. 파이 그 그 위상. 네, 미상 파이 너가 쓰고 싶은 미상 아무거나 써. 하고 저거 뒤집어 AJ 대거 AI 아예 옆에다가 파이 옆에다가 이거 똑같이 뒤집어서. 그거를 뒤집어서 AJ 대거 AI는 이제 델타 AJ 델타 IJ 그러니까 델타 IJ 자 그러세요. 그냥 델타에 수번째 IJ 붙여서 쓰면 돼. 아, 델타 쓰고 아래 첨자에 IJ 두 개 쓰면 돼. 델타 어떻게 쓸까 뭐. 갑자기 얘기했는데. 그냥 방금 잘 썼는데 S 쓰다가 동그라미 IJ 그치 그냥 이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저 파이가 0이냐 파이냐에 대한 페르미온 모델을 바꾸는데 저 파이가 이제 그 아닌 이미의 값이 나오고 저것 때문에 이제 저 통계가 바뀌어 스태티스틱스가 아예 바뀌어요. 예를 들어 쪄가지고 이제 넘버의 에버레이지를 구하면 페르미 디락 분포가 나오고 보즈 아인슈타인 분포가 나오는데 저게 이제 이미의 값을 가게 되면 이상해져. 그런 통계를 넣으면 아벨리안 애니언이라고 해요.
저거 전공하러 테스트 있어. 와. 저 이런 전공하러. 네. 이상해. 넌 아벨리안이랑 오존은 입자를 교환하는데 부호가 안 바뀌고 페르미온은 부호가 바뀌잖아요. 마이너스 시메트리아, 안티 시메트리아에 입자 두 개 교환했을 때 그 교환이 그 교환을 아벨리안이라고 말해요. 오존이나 페르미온은 아벨리안이 가능하죠. 부호가 좀 바뀌지만 페르미온 뭐가 바뀌어도 그냥 네, 아벨리안. 그건 약간 뭐 안티 커뮤테이트라고 얘기하면 되니까 뭐 안티 아벨리안. 근데 애초에 그 부호가 바뀌지 않는 동호 자체가 이상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저게 델타 IJ도 아닐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빼기를 화살표로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빼기를 화살표로 바꾸고 뒤에 눈을 아예 없애버려요. 네. 델타도 아예 없애요. 네. 그냥 저런 게 IJ가 서로 다를 때 저렇게 되고. 바꿀 때 그러면 페이스텀이 근데 페이스텀이 안 바뀌면은 계산을 실수로 할 수 있고 페이스텀이 마이너스로 바뀌면 그라스만 넘버라는 이상한 숫자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페레미 디력 분포를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어요. 저 파이가 0이냐 세타가 0이냐 파이냐를 0이냐 파이냐에 따라서 그 분포 함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걸 계산하는 수학적인 게 있어요. 세상에. 공부할 때도 그래서 뭐 애니온에 대한 통계, 분포 통계 막 이런 거 나왔었는데 그거는 아직은 무시해도 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떤 말이야? 아, 저게 예시를 정확하게 들면 도전은 이제 예를 들면 보존 앰플리튜드는 보존의 웨이브 펑션의 앰플리튜드는 예를 들면 그냥 숫자 1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2는 2 곱하기 1로 이게 아벨리안이 가능하죠. 보존은 이런 성질일 때. 근데 페르미온은 애초에 이런 숫자 체계가 아니고 어떤 성질을 띠냐면 어떤 넘버가 있는데 이런 숫자를 띠는 넘버예요. 이런 넘버에 대해서 미분도 정의가 가능하고 적분도 정의가 가능하고 함수도 정의가 가능해요. 이런 넘버 그리고 푸사이 원 제곱이 0이 이런 성질을 띠는 연산이 있어요. 알지브라가 있어요. 대수가 뭐냐면 그 외적 공간인데 그러니까 이제 숫자도 필드잖아요. 필드의 성질에 맞게 벡터를 정의할 수 있어요. 벡터가 있어요. 1, 2, 3. 두 번째 벡터 있어요. 1, 0, 1. 서로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죠. 적당히. 얘 때문에 2 때문에. 얘네들이 외적을 계산을 하면은 어떤 벡터가 나올 거예요. 뭐 0, 뭐 어떻게 잘 나오겠죠? 그리고 예, 자기 자신을 하면은 0이 나와요. 그러니까 곱셈이 외적인 수학적 구조를 정의할 수 있고 이게 얘가 숫자 역할을 대신하는 이걸 해서 그라스만 넘 이런 숫자를 그라스만 넘버라. 또는 이제 요즘 한창 강남에서 유명한 그 듀얼 넘버. 얘가 넘버 역할을 해서 수능 문제에 이 듀얼 넘버를 풀어서 미지수 결정하는 테크닉이 요즘 강남 파학원에서 유행하더라고. 이게 제곱하면 0이니까 됐다 빨라요. 익스포넨셜
익스포넨셜 푸사이를 계산을 하면 그 테일러 전개를 하면 제곱점 다 사라지잖아. 얘가 1 플러스 그냥 푸사이가 돼. 그냥 이 등호로 딱 성립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게 쇼츠 보다가 알게 되는데 아무튼 숫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니까.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 i 해봐. i 어쩌라는 거야. 약간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뭔가 대수책으로 설명 못하더라고. 애니용은 이런 친구 되게 재밌겠죠. 재밌겠어요. 질문 있습니까?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손으로 풀어봐요. 수식을. 오, 라나 레벨 정도는 풀어봐야지. 오늘 레벨 풀고 있습니다. 사실 저 생기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베리 커머스 얘기예요. 잘 베리 커머션을 잘